식빵 하나 집었더니 국밥값이네. 요즘 빵집 가서 집게 들기가 무섭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소금빵 몇 개, 식빵 하나 담았을 뿐인데 계산대 앞에서는 2만 원, 3만 원이 우습게 찍힙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쾌한 감정,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밀가루 반죽을 씹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26년 2월 27일 데이터 기준입니다. 한국의 식빵 500g 가격은 무려 3.06달러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은 어떨까요? 1.51달러입니다. 정확히 2배 격차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밀 농사를 2배 더 많이 짓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수입해서 똑같이 빵을 굽는데 왜 우리만 2배 비싼 돈을 내야 할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고 치부하기엔 그 격차가 너무나 기형적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토스트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거대 카르텔을 부수는 망치가 됩니다. 우리가 2배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늘 똑같은 핑계를 대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문에 국제 밀값이 올랐다. 언제 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국제 밀 선물 가격 그래프를 펼쳐보십시오.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치솟았던 밀값은 이미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 특히 빵값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내려올 줄 모르는 에베레스트를 등반 중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반토막이 났는데 완제품 가격은 오히려 치솟는 이 기적의 논리. 이게 시장 경제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업들의 그 흔한 원자재 상승 핑계는 철저히 조작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원가가 내렸는데 내 빵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누군가 중간에서 그 차액을 모조리 흡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마트에서 지불하는 빵값의 절반은 빵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들의 탐욕에 바치는 헌금인 셈입니다. 우리가 번 피 같은 돈이 그들의 실적 그래프를 올리는 불쏘시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그래프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빵값이 오를 때마다 우린 동네 빵집 사장님을 욕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올렸네. 사장님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네.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빵의 원가 구조를 뜯어보는 순간 진짜 도둑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빵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 비중을 보십시오.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얄팍한 마진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절대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도둑은 계산대에 서 있는 동네 사장님이 아니라 주방 구석에 쌓여 있는 밀가루 포대와 설탕 포대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이라는 핵심 원재료를 독점한 자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쥐고 흔드니 동네 빵집 사장님도 소비자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생계를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는 을이 아니라 그 밀가루의 금가루 가격을 매겨버린 갑들입니다. 그 갑들이 쥐고 흔든 밀가루와 설탕의 규모를 확인하면 이 사태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보고서에 드러난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가격을 통제하고 조작한 밀가루 시장이 약 6조 원, 설탕 시장이 약 3조 3천억 원입니다. 합쳐서 무려 9조 원대입니다. 9조 원. 매일 아침 서울 광장에서 수표 뭉치를 쏟아붓고 불을 지르는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매캐한 돈 타는 냄새가 대한민국 밥상 물가를 통째로 뒤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9조 원어치의 빵과 과자를 사 먹으며 영문도 모른 채 조작된 영수증을 결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제빵 시장, 아니 식탁 전체를 인질로 잡은 거대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개인의 소소한 소비 문제가 아닙니다. 5천만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국가적 규모의 범죄 현장입니다. 이 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떻게 당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갔는지
그 수법이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영화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털어간 하얀 가루에 소름 돋는 비밀이 이제 낱낱이 공개됩니다. 공권력을 비웃으며 그들만의 은어인 공선생을 부르짖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기업 사무실에서 실제로 망치까지 휘두른 기막힌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그저 주는 대로 먹고 부르는 대로 돈을 내는 호구인 줄 압니다. 더 이상 이 거대 카르텔에 당하지 않는 법,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소비자 집단 소송이라는 무기까지 오늘 모두 쥐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떼지 마십시오. 당신의 빼앗긴 돈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범죄 현장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익이 정상적인 상거래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바꾼 삼성전자도 울고 갈 폭리입니다. 삼성이 수십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를 만들 때 이들은 창문 없는 밀실에 모여 종이 쪼가리에 가격표를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철저히 담합하여 밀가루 값을 최고 42.4%, 설탕 값을 무려 66.7%나 폭등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제 밀값은 낭떠러지로 수직 낙하했는데 어떻게 원재료 값이 60% 넘게 뜁니까? 기술 혁신이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만나서 내리자 말자 올리자 속닥거린 게 전부입니다.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기술 하나 없이 독점이라는 폭력만으로 반도체급 폭리를 내는 기형적 구조, 이른바 하얀 반도체의 민낯입니다. 5천만 국민을 상대로 벌인 노골적인 약탈이자 인질극입니다. 이토록 뻔뻔한 약탈이 가능했던 것은 대한민국 원재료 시장의 경쟁이라는 단어가 멸종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기업은 질 좋고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고정된 시장 점유율 데이터를 보십시오. 변동폭이 미미합니다. 서로의 구역을 철저히 인정하고 점유율을 지켜주면서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아니, 공존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에 거대한 빨대를 꽂고 함께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빨대의 정확한 이름이 바로 담합입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사라지는 순간 그 모든 피해와 비용은 고스란히 빵을 사 먹는 소비자의 영수증으로 전가됩니다. 이들은 상생을 말하지만 그건 오직 자기들끼리의 상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숙주로 이용당했습니다. 이런 폭리의 비밀은 완벽한 보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은밀한 뒷방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 은밀한 뒷방에는 그들만이 공유하는 기괴한 암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선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자기들끼리 비하하며 부르는 은어입니다. 공선생 떴다. 다들 조심해라. 공선생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라. 마치 학교 선생님 몰래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 대화 같지 않습니까? 연 매출 수조 원을 올리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국가의 감시기구를 비웃으며 이런 유치한 숨바꼭질을 벌여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속어가 아닙니다. 법과 공권력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짓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장난처럼 여기는 그들의 오만함이 결국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빵 봉투의 가격표를 조작하는 자신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밀한 회의실에서 사장님들이 모여서 경영혁신이나 품질 개선을 논의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회의는 대한민국 물가대책회의가 아니라 전 국민 지갑 털기 회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출하량을 좀 줄여서 가격을 방어하자. 인상 시점은 우리가 먼저 하고 너희가 일주일 뒤에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가격표를 조작했습니다. 날짜별로 가격 인상 내역을 대조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펜 끝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과자 값이 결정된 겁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추구라지만
경쟁을 죽이고 담합으로 배를 불리는 건 경영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대한민국 식탁 물가의 조종실은 시장이 아니라 이들의 폐쇄적인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도대체 내 돈이 얼마나 털린 건지 알아야 화라도 낼 거 아닙니까? 이들이 담합으로 오염시킨 관련 시장 규모만 무려 9조 원대입니다. 이 9조 원을 대한민국 2천만 가구로 산술적으로 나누면 가구당 약 45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5만 원, 이게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 가구당 약 45만 원어치나 되는 조작된 빵과 과자를 사 먹은 겁니다. 이 거대한 파이 속에서 가격을 최고 60%나 뻥튀기 했으니 우리 지갑에서는 수많은 돈이 호구 비용으로 고스란히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폭리 차액만 따져봐도 여러분은 지난 5년간 치킨 20마리 이상을 이 기업들의 조작된 영수증에 강제 기부한 셈입니다. 아니, 기부가 아니죠. 강도로 빼앗긴 겁니다.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가격을 올려놓고 안 사고 배겨? 라며 협박당한 거니까요. 매달 내는 전기세, 수도세 아끼려고 불 끄고 물 아껴 쓰면 뭐 합니까? 빵 한 조각, 과자 한 봉지 살 때마다 여러분의 통장에서는 이미 호구 비용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나비 효과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밀가루와 설탕은 모든 식품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빵, 과자, 라면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드신 제육볶음 양념, 찌개에 들어가는 조미료까지 밀가루와 설탕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기초 식자재 값이 담합으로 조작되니 대한민국 밥상 물가 전체가 도미노처럼 오염됐습니다. 식당 밥값이 왜 이렇게 올랐어? 라며 식당 주인만 탓할 게 아닙니다. 식당 사장님들이 사오는 식재료 가격 자체가 이미 썩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거대 카르텔의 탐욕은 빵값 1위라는 불명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거대한 악의 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식탁 위의 모든 음식이 이들의 담합이라는 독소에 감염된 상태인 겁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정부가 압박하면 이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말 반성하고 가격을 제대로 내릴까요? 아닙니다. 기만적인 생색내기 쇼를 시작합니다. 100원을 올려놓고 생색내며 5원을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는 대문짝만하게 냅니다. 고물가 시대, 고통 분담을 위해 가격 인하 결정이라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담합 기간에 올린 가격이 40%, 60%인데 거기서 겨우 3%부터 5%까지 내리는 게 고통 분담입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을 넘어 대놓고 비웃는 겁니다. 100만 원 훔쳐갔다가 걸릴 것 같으니 5만 원 돌려주면서 나 착하지? 라고 말하는 도둑과 뭐가 다릅니까? 이들의 기만적인 대응 태도를 보면 우리를 동등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저 돈이나 뽑아내는 기계로 보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비판이 거세지면 이들은 꼭 전매 특허처럼 내세우는 방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유통 구조 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올린 건 얼마 안 되는데 중간 유통 과정에서 거품이 낀 거다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그 복잡하다는 유통망의 맨 꼭대기,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원재료 기업들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 상당수는 유통망까지 수직 계열화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꽉 잠가놓고 물이 안 나오는 게 하수구 탓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가격 결정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름도 모를 중간 유통업자 뒤로 숨어버리는 비겁한 행태.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범죄는 끔찍할 정도로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2006년 밀가루 담합, 2007년 설탕 담합. 그때도 똑같이 걸렸고 똑같이 고개 숙이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수법은 더 교묘해졌고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10년 주기설도 아니고 왜 자꾸 반복될까요? 오죽 악질적이고 괘씸하면 이달 중순 공정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담합으로 올린 밀가루 가격,
강제로 원상 복구시켜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 카드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고의적인 상습 범죄입니다.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걸렸을 때 잃는 돈보다 담합으로 버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걸리지 않기 위해 혹은 걸려도 빠져나가기 위해 증거를 없애는 법까지 완벽히 터득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증거 인멸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 대한민국 대기업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하드디스크를 빼내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사무실 복도를 울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무엇을 감추고 싶었기에 2026년 이 대명천지의 원시적인 망치를 들고 기록을 파괴해야만 했을까요? 이 망치질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국민의 신뢰가 박살나는 소리이고 공정함이라는 가치가 가루가 되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폭리가 기록된 데이터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품격은 망치질 한 번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판 분석 행위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올린 건 자기가 지우자. 이 짧고 강렬한 지령이 텔레그램 방에 떨어지기 무섭게 수년간의 담합 기록들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화형시킵니다.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면 어떤 메신저를 써야 하는지, 어떤 기록부터 삭제해야 하는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실수로 남긴 흔적마저 지우기 위해 삭제 로그까지 복구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시장을 호령한다는 기업들의 민낯입니까? 이들이 지운 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지불해온 부당한 영수증의 증거들이었습니다. 기록은 지울 수 있어도 우리 식탁에 남겨진 상처는 지울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행위는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겐 조사 방해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공선생, 즉 공정위 조사관들이 오면 일단 문을 잠그고 시간을 끌어라. 서류는 즉시 파쇄기로 직행시켜라. 조사관의 질문에는 최대한 모호하게 답변하라. 이게 글로벌 기업의 위기 대응 매뉴얼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범죄 조직의 은폐 수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 윤리가 완전히 붕괴된 내부 시스템을 보면 이들이 담합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법망을 피하는 매뉴얼이 더 정교한 나라. 우리가 비싼 빵값을 내는 대가로 이들은 이런 범죄 매뉴얼이나 고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악질적이고 조직적인데 돌아오는 처벌은 어떻습니까? 최근 3.3조 원 규모의 설탕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급이라는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6조 원대 밀가루 시장도 곧 과징금이 나오겠지만 뻔합니다. 조 단위로 시장을 해먹고 수천억 원 벌금 내고 끝나는 기막힌 구조. 이건 장사가 남는 정도가 아니라 로또입니다. 100만 원 훔치고 10만 원 벌금 내고 나오면 나머지 90만 원은 온전히 도둑의 몫이 되는 꼴 아닙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이들에게 담합은 피해야 할 범죄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정도의 비용으로 전락합니다. 벌금 좀 내고 나면 다시 가격을 올려서 그 벌금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그만이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리니언시라는 제도입니다. 먼저 자수한 놈은 봐준다는 제도죠. 담합을 주도해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긴 주동자가 수사망이 좁혀오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면죄부를 받습니다. 도둑들이 서로 눈치 보다가 먼저 배신하면 상을 받는 기막힌 게임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동자는 처벌을 피하고 꼬리들만 과징금을 뒤집었습니다. 카르텔을 깨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거대 기업들의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2배 비싼 빵값을 내며 고통받는데 범죄를 설계한 자들은 자수했다는 이유로 웃으며 회의실을 나갑니다. 정의가 거꾸로 서 있는 현장입니다. 법원으로 가면 더 가관입니다. 공정위가 어렵게 때린 과징금조차 판사님 앞에만 가면 깎여 나갑니다.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 과도한 과징금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판사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들이 기여한 게 정말 경제 성장입니까? 아니면 물가 폭등입니까?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지만 국민의 고혈을 짜내서 사는 기업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법 시스템의 관대함은 결국 담합 카르텔에 계속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의 저울이 기업의 실적과 국민의 눈물 사이에서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A.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경제가 어려워지니 이번에도 적당히 봐주자. B. 이제는 참을 수 없다. 꽉 막힌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열어서 우리가 직접 이들에게 징벌적 타격을 입히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어야 할지 댓글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이 모여야 이 지독한 솜방망이의 연쇄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을 때 선진국들은 이미 이들을 다루는 확실한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진실을 이제 공개합니다.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을 때 선진국들은 이미 이들을 다루는 확실한 몽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클레이턴법을 보십시오. 담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3배 배상,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본입니다. 기업이 담합으로 1조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3조 원을 뱉어내야 합니다. 번 돈의 3배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벌금을 내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심어줍니다. 미국 기업들이 담합을 무서워하는 건 그들이 도덕적이라서가 아닙니다. 한 번 걸리면 기업의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벌금 좀 내고 남은 돈으로 파티하자는 식의 계산기가 통하지 않는 나라.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3배 배상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까요? 미국은 걸리면 예외 없이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지만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깎아주기 바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빵 사 먹은 소비자들이 뭉쳐서 기업을 직접 타격할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꽉 막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해서 기업의 곳간을 직접 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에 벌금 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배상하게 만들어야 담합은 남는 장사라는 범죄의 공식을 깰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두꺼운 벽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의 타격만큼이나 내부의 붕괴가 절실합니다. 현재 내부 고발자 보상금이 최대 30억 원이라지만 수조 원대 시장을 굴리는 대기업 임원들에게 30억 원은 인생을 걸 만한 액수가 아닙니까? 30억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불과 며칠 전인 2월 24일 여론의 분노를 의식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로또 하느니 담합 신고하게 만들어라. 수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 라며 포상금 상향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타깃은 명확해졌습니다. 정부의 이 지시가 적당히 신용만 내다 끝나지 않도록 포상금 상한선을 아예 폐지해서 포상금을 300억 원, 아니 1000억 원으로 파격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인생을 걸고 정의를 말한 사람에게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는 확실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언제 나를 고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담합의 밀실을 지배하게 됩니다. 배신의 대가가 침묵의 대가보다 클 때 비로소 카르텔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빵값이 비싸다고 동네 빵집 사장님 멱살을 잡는 건 진짜 도둑이 뒤에서 웃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산대 뒤에 숨은 진짜 몸통 밀가루를 만들고 설탕을 뽑아내는 제분사와 제당사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우리의 주머니를 털었는지 감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무기는 단순히 안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의 독과점 구조를 이해하고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때
비로소 기업들은 망치를 들고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대신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시스템은 공정이라는 기둥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담합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테러입니다. 경쟁을 거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용인해준다면 우리는 영원히 비싼 빵값을 내며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호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사라진 시장은 정글보다 잔인합니다. 우리가 낸 빵값은 그들의 벌금 계모임 회비가 아니라 정당한 가치에 대한 대가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참담합니다. 9조 원이라는 거대한 오염된 시장, 한 가구당 45만 원꼴로 지불한 조작된 영수증, 그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망치로 부수어버린 기업의 양심.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국 빵값의 진짜 영수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씹어 삼킨 빵 한 조각에는 누군가의 탐욕과 법을 비웃는 오만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9조 원의 담합 카르텔이 만든 하얀 가루의 성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목소리입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들 담합 카르텔을 가리켜 시장 경제의 암적 존재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0년 동안 반복된 이 지긋지긋한 약탈의 고리, 이제는 정말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합 기업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에 찬성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강력한 처벌이나 여러분만의 해결책이 있다면 댓글로 뜨겁게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댓글 하나가 모여 실제 법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망치로 부순 건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